네,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 품격 시즌2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사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국민들 애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책임 공방이 되고 있고요. 우리 사회는 뭘 해야 될까요? 문제는 책임 그리고 미래로 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천공스승의 말도 일부분은 맞아요. 천공스승 좀 미래로 가자. 보셨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천공스승 저는 못 뵈죠. 예, 어디 천공스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 입으로는 못 하겠어요. 예, 하여간 그 미래를 가자.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가 먼저 분명해야 된다. 수습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고 또 그 희생자들이 구천을 헤매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은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의 칼럼이 대통령은 원위치로 돌아오라. 정의치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예요. 원위치로 돌아오라? 네. 대통령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총사퇴, 이상민 장관 등 사법 처리 이렇게 처리를 하고 국정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참사를 정치에 활용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우물쩍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절대 못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목소리인데 그럼 부당하다고 느끼세요? 부당하죠. 정치 전체가 국정입니다. 그러면 참사를 정치로 활용하지 마라 하면서 이 원인을 국민의힘 정부 여당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이건 언론이 보도를 해서 사람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왜 부모들이 자기 자식 관리 잘하지 내보냈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책임을 면피하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청이 잘못한 게 많아요.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국힘당 일부에서는 경찰과 소방청에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죠. 내각 총사퇴라고 하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총리까지 다 포함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총리 포함해서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장 포함해서 대통령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이거는 책임 소재를 따지고 법적 책임 소재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치 쇄신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내각 총사퇴를 하는 이유가? 도의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져야죠. 어떻게 이런 156명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언론이 잘못했다? 부모가 잘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찰, 소방 여기 꼬리 자르려고 해요? 그 원흉은요. 이상민 장관입니다. 원흉은 이상민 장관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 또 총리 잘못했잖아요. 전 세계인에게 향하는 그 자리에서 해주고주고 웃고 농담 따먹기 하고 이거 그러니까 옛날 말에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하는 거예요. 얄밉게 하잖아요. 우리 국민 감정을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난 오늘 아침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께서 원위치로 돌아와서 할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G20, G20도, APEC도 국내가 이러니까 갈까? 이건 또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일종의 공갈입니다. 공갈이다. 그렇죠. G20이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거는 공갈이다.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발언들이 상당히 이제 좀 세시네요. 아니,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예. 보십시오. 이건 전혀 국민들이 바라는 이러한 것을 내각 총사퇴나 대통령실 총사퇴, 이상민 장관 등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께서 원위치로 돌아와서 일을 하셔야지 6일간 상가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예. 3일간 종교단체 추도식에 가서 카톨릭, 불교 뭐 이렇게 다 그렇죠. 갔더라고요. 불교, 예. 기독교, 예. 가톨릭 가서 기도하는 것, 용서하는 것 좋아요. 다 하시라 이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할 일에 다는 아니다. 대통령은. 장삼 이사입니까 대통령이? 좀 정리를 왜 상가만 다니고. 예. 거기도 꼭 이상민 장관 데리고 다니고 하루만 빼고. 예. 종교단체가 해서 기도하면 대통령 할 일이 다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대통령은 경제, 대북 문제, 외교 하자, 분업하자 했는데 이번에도 분업해야 돼요. 국정조사로 거기다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내각 총사퇴 등 이런 전환을 내서 대국민 진심 어린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하고 일 보셔야죠. G20 가셔야죠. APEC 가셔야죠. 지금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 해서 에너지, 곡물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지만은 특히 김정은이 핵실험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일을 외교적으로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은 특검에게 맡기고 그 가야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특검 안 해도 좋다. 그럼 이재명 특검으로 맡기고 거기서 알아 이거죠. 공정하게 수사하고 대통령은 국정 돌보고 그리고 이재명 국정조사는 대표도 국회에서 하고 예, 예. 영수회담 통해서 협력하고 이 이태원 참사도 지금 현재 뭐 모든 언론이 모든 국민이 뭐 용산 구청장이 어땠다 저랬다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정한 국정조사를 맡겨서 거기에서 원인 규명하고 대통령은 지금 나온 곳으로 가서 책임 소재를 딱 정리를 하시고 예. 원위치로 돌아와서 국정을 보살피라 이거죠. 새롭게 장관들 임명하고 그렇죠. 예. 총리까지 임명하고 그런데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자체에도 지금 약간 갸우뚱 뭐 이게 정치 공세 이렇게 그것이야말로 예. 진정한 애도와 진심 어린 수습과 책임을 넘기고 예.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호영 대표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 더 보고 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타협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은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단독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최대 할 수 있는 조치가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자진 사퇴 정도 아닌가 그 정도가 집권 여당에서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지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 6개월이 됐는데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 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원로인 박찬종 전 의원 같은 분도 내각을 개편해라. 총사퇴시키고 대통령실을 총사퇴시키고 개편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러한 대수습은요.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한 발 앞서서 더 크게 해야 국민이 감동하고 야 대통령이 진짜 화를 내셔가지고 이거 국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의지가 있다 하고 뭉쳐지는 거예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뭐 의원들 전 의원들이랄지 뭐 정미영 최고는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건수안박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었고 국민의힘 수뇌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고요. 글쎄요. 예.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고. 그건 너무 아니 이 판국에 검수안박 법 타령해서 되겠어요? 아니 저는 한동훈 장관 입장으로서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판국에 그런 얘기를 해서 전국이 수습됩니까? 김기현 의원은 이 사고가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다. 저는 이재명 대표 표정 보니까 굉장히 슬퍼하던데요. 예. 그분이야 뭐 당대표 나오려고 서로 간에 그냥 말씀이니까. 예. 제가 또 김기현 의원 말씀까지 제가 얘기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당이 뭔가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 지금. 자기들이 예. 애도 기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대통령은 상가만 6일간 다니고 교회 절에 성당에 가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쓱 넘어가려고? 이건 아니죠. 그렇게 넘어가서 국민이 감동하냐고요. 그렇게 넘어가서 국민이 용서하냐고요. 그렇게 넘어가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것 같아요? 대통령은 단안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책임을 물었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니까 자 이제 애도 기간도 끝나고 미래로 갑시다. 그런 얘기를 천공스승하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천공스승도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말이 전체가 옳고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거기다 대고 뭐 G20 에이펙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거 쓱 흘러내면은 되냐고요. 오히려 국정에 전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전 국정원장이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러다가 혹시 뭐 잘못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를 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오늘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예. 오늘 11월 7일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는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의 목표는 소형 경량화. 필요하니까 꼭 다음에 할 거예요. 예. 저는 곧 한다 이렇게 보지만은 일단 안 하는 것 같아요. 중간 선거 전에는 안 한다. 그건 예. 중간 선거 전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내일 투표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참 잘 결정했다. 예. 이미 김정은은 바이든 미국 민주당의 선거가 실패하도록 핵실험을 하겠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두어도 지금 바이든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실패한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있잖아요. 예, 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예. 그러고 이번에 뭐 미국도 죽음 후 백조 등 할 만큼 다 우리 한반도에 방어를 했잖아요. 했죠. 예. 우리 군인도 우리 국방부도 합참도 할 만큼 했어요. 단 참 애석하게 그 4번이나 우리 핵심 무기들이 실패한 것은 반성해야 될 겁니다. 북한도 있는 것 다 쏘아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과시를 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한국의 국방력
미국의 국방력 수준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고 네. 자기도 과실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는 자기가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그 결과가 자기가 바라던 대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촉즉발에 있던 전쟁도 미국도 한국도 북한도 자제를 해야 된다. 안 일어난 것은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전쟁을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좀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이 만약에 중간선거에 이기면 남북관계뿐만이 아니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외신들은 오히려 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바이든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 국민이 본래 중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중국 압력했던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려받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번을 보더라도 비교적 외교에서는 성공한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 국내 경제 이러한 것에 성공을 못하니까 지금 그 선거 패배가 예상된다는 보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의 3년임이 확정적으로 됐고 또 바이든도 미국 경제나 공급망, 에너지, 곡물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한 2달 전에 말씀한 대로 미중이 좀 타협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바라기는 합니다만은 푸틴과 지금 현재 사실상 전쟁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떨어지는 포탄보다도 우리 한반도에 이번에 더 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 북한이나 우리 미국이 우리가 한 것이.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푸틴하고도 G20에서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이번 그 G20에서 바이든 시진핑, 바이든 푸틴 회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국식 휴전, 즉 푸틴이 뺏어간 땅은 러시아 것, 젤렌스키가 지킨 땅은 우크라이나 이런 식의 휴전이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공급망 등 경제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협조할 게 많아요, 사실은. 예.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에게 도발이나 7차 핵실험을 못하게 대신에. 중국도 바라지 않거든요. 그런 외교적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 논의가 될 것이다. 아, 그렇게만 되면.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수습 책임을 묻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외교 현장으로 가셔서 바이든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가지고 총체적인 북한 핵 문제나 경제 문제. 그렇죠. 이걸 해결하고 오시는 것이 제일 좋다. 그 외교적 노력이 제일 필요한 때인데 이거 어물쩍 넘어가고 나 국내 문제 있으니까 G20 에이펙 안 갈란다. 이건 큰일 날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일본 지금 관한식에 그 우길기 경례한 거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감정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거죠. 국민 감정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저희 선친이 독립지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일 관계가 개선돼서 거의 친일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가까워져야 된다. 그렇지만 최후의 민족적인 국민적 자존심은 지키고 나가야지. 그러한 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우길기에다 우리 해군들이 가서 경례 붙이면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저처럼 독립지사의 아들이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일본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게 나가야지. 독일처럼 나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해군이 우길 승천기에다 갖다 경례 붙이면은 어떤 국민이 어떤 선열들이 좋아하겠어요. 정부는 뭐 우길기 비슷하지만 우길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부 사람들이 진짜 기분 나쁘게 한다니까요. 오히려 기분 나쁘죠. 솔직해라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 뭡니까? 솔직하고 소탈한다는 건데 이런 때는 또 싹싹 숨기고 말이지.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의 품격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